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국민은 민주당이 싫어요. 이제 뭐 지금 오전 2시 10분, 새벽 이제 2시 10분 정도 됐는데 이제 개표가 거의 끝났어요. 거의 뭐 민주당이 전라도 지역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대참패를 했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어떤 비슷한 2등하고 비슷한 수준의 표 차이를 보이면서 뭐 선거는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선거 때 대구에 와가지고 40몇 년 동안 뭐 지금 국민의힘 쪽을 찍어줘서 득본 거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대구에 많은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구는 인구 이동이 얼마 없어요. 그죠? 그래도 아직도 대구 토박이들이 많고, 대구를 안 떠나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대구는 원래 좀 덥고 이래가지고, 바다하고도 멀고 덥고 이래가지고 뭔가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대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때요? 대구는 의료도시로 의료와 교육의 도시로 컨셉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를 가뿐하게 이겨냈죠. 그죠? 대구는 확실히 제가 서울에 병원을 갔다 와봐서 느낀 건데, 확실히 대구가 의료 수준은 훨씬 높아요. 병원비도 싸고 의료 수준도 높고 그래요. 뭐 아무튼 대구는 하여튼 의료도시 그쪽으로 컨셉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내륙 지방이고, 아니면 요즘 좀 괜찮은 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택배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택배의 도시로 대전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택배의 도시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교통의 중심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그죠? 하여튼 대구는 어쨌든 지금 대구시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의료, 병원. 그죠? 왜냐면 인구도 꽤 많거든요. 대구 경북이 한 500만 정도 되니까 의료 인구도 꽤 이렇게 의료를 해야 될 사람도 꽤 많아요. 그죠? 의료 수준도 높고 병원도 많고. 그죠? 대구에 다녀보면 병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게 막 팍팍 이겨내죠. 그죠? 지금 서울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대구가 훨씬 더 빨리 극복을 했죠. 완전 거의 테러 수준의 코로나가 왔었는데, 그 신천지가 거의 테러 수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었는데 뭐 괜찮아요. 그죠? 뭐 그렇게 서울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그죠? 심각한 상황을 잘 이겨냈었죠. 그만큼 의료 수준이 높다. 하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그죠? 크게 나쁘지 않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전라도는 어떨까요? 그죠? 전라도는 제가 듣기로는 전 전라도를 가본 적이 수학여행 때 가봤나? 그때 외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충무군 이순신 그 장군 뭐라 그러죠? 그 사당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본 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노인들밖에 없다며요. 전라도는 젊은 사람이고, 뭐 대구에 불로동이라고 있어요. 노인과 애들만 산다고 불로동이라 그랬는데, 전라도는 그냥 애는 없고 노인만 있다며요. 옛날 5.18 그때 5.18 보내셨던 그런 분들만 있다며요. 너네나 가 챙겨요. 그죠? 전라도나 발전해요. 그죠? 발전할 수 있게 너네가 전라도 가서 열심히 뛰어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대구에 와가지고 그런 헛소리 하는 것보다 전라도를 발전시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라도도 지금 일자리 없어가 난린 걸로 아는데, 그죠? 그쪽 가서 열심히 일자리 만드세요. 그죠? 전라도 가서. 아무튼 뭐 그래요. 그죠? 보궐선거가 일단 민주당이 대참패를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대권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이제 대권 후보로 보고, 이제 이걸 이제 대권의 예비 선거로 봤는데
참패를 했어요. 그죠? 그건 뭐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낙연 총리가 전라도 외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전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국구가 돼야 되는데 전라도밖에 세력이 없잖아요. 그죠? 전라도밖에 인지도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아무도 안 찍죠. 그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죠? 그렇다고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찍겠어요. 그죠?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경기도 빼고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서울도 싫어하고. 근데 또 이쪽 또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는 게 대권 후보를 과연 누굴 내세울 건가? 또 문제예요. 그죠? 인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세훈 서울 지금 당선인을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서울시장이 묶여버렸어요. 그죠? 저 사람이 저걸 그만두고 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인가 이 말이죠.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경선을 치르고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그죠? 그것도 좀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사람 찍겠구나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뭐 아무튼 어쨌든 보궐선거는 어쨌든 분위기는 좋아요. 그죠? 민주당이 대참패를 하고 국민의힘 쪽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대선에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겠죠. 그죠? 근데 뭐 크게 이 조그만 거 하나 이겼다고 작은 전투 하나 이겼다고 자만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먹었다는 거는 굉장히 크죠. 왜냐면 우리가 총선 때 부정선거 그걸 받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막 뜯어보고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실제로 보관하고 있던 그 CCTV도 마련 안 해놓고 회의실은 마음대로 들락달락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나 시장을 이렇게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당은 선거 때 유리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최대 격전지인 부산하고 서울하고 부산, 서울, 대구 그럼 대전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부산 먹고 대구는 뭐 전통적으로 밀어주고 있으니까 부산, 서울, 대구 대전만 또 먹으면 대전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우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음 대선 전략은 그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죠? 대전하고 이제 강원도 쪽은 인구가 좀 작아요. 그죠? 그렇다고 강원도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근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먹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뭐랄까 넘어온다 그러죠. 대세를 보통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절반 50%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강원도는 국민의힘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되면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찍겠죠. 그죠? 경기도 일부 지역 빼고 그죠?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겠죠. 그죠? 그쪽 빼고는 다 찍는다고 봐야 되겠죠. 전 최대한 한 51% 정도는 찍지 않을까? 다음 대선 누가 나오든 간에 51%는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튼 민주당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먹는다고. 그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만 좀 국제적인 시각이 있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만 뽑는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인물이 없네요. 그죠? 참 인물이 없네요. 그죠?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도 선거 때는 뭐 한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이슈를 사람들을 확 연설회가 사로잡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누군가 있겠죠.
이렇게 숨겨놓겠죠. 패를 좀 덮어놨겠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들고 있는 초코 카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뭔가 있겠죠. 그죠? 뭐 아무튼 그 카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찍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 서서히 이제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나 싶고. 그죠? 뭐 어쨌든 민주당이 저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대승한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한번 실어줘 봤던 것 같긴 해요. 국민들이 민주당이 탄핵도 시켰고 하니까, 자, 너네가 꿈꾸던, 너네가 하고자 하는 걸 한번 해봐라. 그죠? 너네가 하고자 하는 걸 한번 해봐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쳐놓는 거죠. 그죠? 일 안 하고 쳐놓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은 민간을 통해서 일자리를 생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현대나 삼성 뭐 다른 회사 뭐 이래가지고 그런 민간 기업체들을 잘 되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힘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건이, 나라 전체 여건이 그런 상황을 만들기엔 이제 힘들어요. 힘드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요. 그죠? 힘든 건 하기 싫어요. 귀찮거든요. 해봐야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콩이 공무원 뽑는 거예요. 그죠? 그죠? 공무원 뽑아가지고 국민 세금 뜯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왜 골치 아프게 기업하고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다 또 뇌물 받고 박근혜처럼 탄핵되면 어떡해요. 그죠? 골치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럼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든 건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죠? 그냥 손쉬운 방법, 정세에 그 공무원 뽑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지지해줬던 자기 세력들만 공무원 뽑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 국민들 힘들죠. 증세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앞으로 줄줄이 증세가 예고가 돼 있죠. 공무원들 엄청 뽑아놨으니까 이 사람들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퇴직금 주고 육아수당도 다 챙겨봤잖아요. 그죠? 민간기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공무원들은 애 놓으면 꼬박꼬박 다 쉬잖아요. 1년씩. 그죠? 어차피 그 업무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이니까.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잖아요. 물론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죠? 그런 업무는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연차가 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만약 구급 공무원 되면 거의 그대로죠. 뭐 그렇게 힘든 업무 없잖아요. 그죠? 물론 과장 부장 올라가면 모르지만 그죠? 아무튼 그렇게 꼬박 그런 비용이 누가 다 돼요. 그죠? 그런 비용을, 그게 사회 간접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장사를 말아 먹었는데 정부에서 내 세금을 뜯어가는 거, 내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정부 때문에 내 장사가 망했는데, 나는 백수인데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의 제가 이야기했던 거 거의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걔가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냐. 민주당은 여태까지 그런 정책을 취해왔어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정책을 취해왔어요. 분배 정책을 취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말하면 공화당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고, 민주당은 그 성장한 걸 바탕으로 분배를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어요. 그죠? 근데 한국은 분배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증세를 해서 오히려 깎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분배인가? 이게 과연 적절한 분배인가? 그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핑계는 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고 지금 상황하고 별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코로나 발생하기 전부터 자영업자들은 100만 자영업자 다 폐업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수 경기 다 침체됐고, 그죠? 상관없어요. 그죠? 물건값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30%가 급등을 했어요. 30%. 그럼 옛날 같으면 뭐예요? 옛날 같으면 3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개 못 사는 거예요. 2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죠? 3개 값 주고 2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물가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상한 복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근데 복지도 정부에서 해주는 복지 자금도 그래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히 이렇게 해주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최근에 보셨나요? 그 LH 그 외제차 끌고 그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 그죠? 임대주택이 뭐예요? 그죠? 정말 형편 어려우신 분들 살라고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어주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것다 외제차를 대놓고 타고 다녀요? 그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요 잠시 어쩌다가 몇 년 동안 그게 생겼을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오히려 저 어렸을 때도 먹고 살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임대주택 들어가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래 왔었어요. 그런 걸 정부에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거기 근데 임대주택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싸잖아요. 그죠? 저렴하잖아요.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죠? 임대주택. 그죠? 물론 오래 살고 그러지 못하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안 좋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좀 외곽지에 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저 집은 좋잖아요. 그죠? 그런 집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집에 그런 집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외제차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외제차도 싼 차는 있으니까. 근데 외제차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유지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동차 몰고 다니면 한 달에 최소한 수리 안 하고 이래도 몇백씩 깨지잖아요. 솔직히 최소한 100만 이상 깨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보험료하고 기름값하고, 그죠? 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토바이 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 퇴실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죠? 아예 용달이나 1톤 트럭 같은 거 생계용으로 뭐 택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승합차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퇴출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죠? 선거로서 민심을 이야기하는 수준 높은 국민. 그죠? 그러니까 선거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물론 선거로 안 되면 촛불 시위 같은 걸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하다는 걸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선거는 안 하고 그냥 가서 촛불 시위만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선거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화난 민심을 나는 민주당이 싫다, 그죠? 나는 민주당이 싫어, 그러니까 나 민주당 안 찍을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죠? 얼마 전에 고민정 씨가 나와가지고 그 손에다가 그 사전투표 하는데 그거 찍었었죠. 도장 찍고 나와가지고 투표 인정한다고 심지어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올려가지고 찍었었죠. 그 사진을 올렸었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정 번호를 그렇게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을 찍으라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손에다가 도장 찍는 거 인정하지 마라 그랬죠. 코로나 옮을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죠? 다 자기는 불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지금 정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수평적 내로남불인지 수직적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해도 되는데 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좀 달라요. 수평적 내로남불과 수직적 내로남불 달라요. 그죠? 너네는 법을 지켜야 되지만 나는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죠? 나는 세금을 안 내지만 너희는 세금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지만 너네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투기를 해도 괜찮지만 너네 투기를 하지 마 이런 거죠. 이건 달라요. 내로남불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특권의식이죠. 특권의식. 지금 그거에 쩔어 있어요. 민주당.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전쟁을 해서 왕권을 빼앗은 그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성이 성을 함락을 해서 자기 맘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뭔가 피지배계층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 슬슬 이제 처음에는 아니겠지 뭐 이러다가 도저히 이제 한계에 온 거죠. 그죠? 계속 박정희 흉내를 내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거라요. 긴급조치 19.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박정희 시대에 뭐 유신정권 뭐 계엄령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 지면 자기가 깜빵 갖게 뻔하니까 최악의 순간에는 계엄령 선포를 하겠죠. 코로나 점점 더 심해져서 계엄령 선포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잘못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총선을 실시를 했죠. 그죠? 코로나가 웬만큼 심하지 않는 한 총선을 실시할 거예요. 그죠? 대선을 실시할 거예요. 그죠? 계엄령을 선포 못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더 심할 때도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미뤘어야죠. 총선을 미뤘어야죠. 그죠? 아무튼 국민은 민주당이 싫어요라고 이번 보궐선거 때 국민들은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대선 선거 앞으로 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지금처럼 저는 또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제목은 이렇게 달긴 했지만 이건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선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하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찍어라. 또 전 국민의힘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민주당이 더 싫으니까 민주당을 안 찍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이 더 잘못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민의힘도 더 노력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정치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다 아울러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정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선택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여러분들은 꼭 잘 하시리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